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어서 놀라셨죠? 매주 사회를 보셨던 분이 더 좋은, 더 큰 일을 하러 잠깐 오늘 하루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수원 호메시대에서 살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봉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기상이온지 아니면은 원래 6월이 이렇게 더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야, 이렇게 어제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1호선이 선로가 뜨거워서 서행을 한다,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6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지하철을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참 타이밍이 중요한데 바로 앞차를 놓쳐갖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용산에 있는 자칭 대통령께서 매일매일 터뜨리는 폭탄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촛불을 들고 끝까지 싸울 자신 있으시죠? 네. 예, 그러면은 촛불이 긴다 힘차게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핵오염수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예. 오늘의 이 수원 촛불 집회는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여일 전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인 노동자 탄압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시면서 사나이 가신 양해동 열사,
그분이 50여일 만에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염원, 윤석열 퇴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지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윤석열 그 열사분의 마음을 담아 함께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동 묵상. 예, 묵상 바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노동자다, 노동 탄압 중지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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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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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남기업 수원 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의 여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안 보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열심히 적어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화성 8탄인데 어머니 뵙고 오늘하고 약간 늦었습니다. 8탄에서 열심히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구운동에 살고 있고요. 수원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넓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 윤석열이 구역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게 자리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아니, 자리 많아.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1당 대표를 표적수사해서 재겨하려 하고 있고, 국회가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만든 양곡관리법, 그리고 자기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법을 거부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에 들러리를 서서 무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는 무혐의 처리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젠 수능을 건드려서 교육을 파괴하고 있고, 남북긴장을 조성해서 평화를 파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폐지해서 민생을 파괴하고 있고, 언론과 방송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제 바다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경제, 무역, 언론, 교육, 민생, 평화, 바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을 지금부터 대한민국 파괴범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파괴범 윤석열과 그 일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존재감 제로인 이원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가 조작 한 번만 해도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얼굴이 떠오릅니까? 네, 김건희입니다. 이게 김건희를 디스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개그를 하는 말인가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핵 폐수 방류로 바다를 파괴하려 하면서 야당이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과 촛불 시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들을 우린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8년을 장기 집권한 박정희도 광주 전남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학폭 아들을 둔 이동관, 그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했던 자입니다. 맞습니다. 자식을 보면 이동관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학폭 가해자 아버지임에도 모든 문제를 덮고 당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동관을 앞세워서 공영 언론이나 공영방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영구 집권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엉망인 언론과 방송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웬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리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폐륜과 불법을 왜곡하는 진리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는 진리부, 핵폐수를 처리수로 만드는 진리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언론과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1 더하기 1을 2가 아니라 3이라고 우길 것입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조작이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뿐입니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할까요? 아니요. 성공할까요? 아니요. 실패할까요? 네, 실패할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일제강제동원에 대해서 제3자 변제인으로 시작해서 일본 핵폐수 무단투기까지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목숨 내놓고 지켜줘야 할 대한민국의 영혼을 짓밟고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마저 보란듯이 팽겨치고 있습니다. 진작에 끊어버려야 할 친일, 친미 4대 근성은 키우고 또 키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양해동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159명과 그 유가족이, 아니 별이 된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영화 1987의 박종철과 이한열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고. 그분들의 소리가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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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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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매주 격주마다 아주 정갈하게 핵심만 꼭꼭 집어든 요새 국민의힘이 제일 싫어하는 일타 강사 남기엽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입시 더 좋은 게 그늘이 있네요. 그늘이 어떻게 했었으면은, 예, 잠시만요. 저쪽에 있었으면은 영상도 안 보이고, 하여튼 오늘 집회가 나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지만 더 알차게 의미 있게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장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매주 보면은 나와서 하시는 분은 발언을 익숙한 분들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처럼 현장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분을 했으면 좋을까? 혹시 할 말, 나는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예, 역시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술 한잔 안 들어가면 마이크 안 잡고. 예. 잠시 후에 시민 발언도 있거든요. 꼭 시민 발언에 말씀하실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예, 저희 마이크 드신 분이 그냥 쓱 들어갈 겁니다. 꼭 하십시오. 예, 본인 인사하시고 윤석열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저는 오산 시민이고요. 네, 조주라고 합니다. 우리 남기혁 공동대표님과 이제 옛날부터 인연이 있어서 자주 걱정 마요. 오게 안 됐습니다. 나와요. 걱정 마요. 안 나와요. 네. 저는 학교 선생님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제 학교에서 네, 4세대 나이스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보나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학교가 굉장히 바쁜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4세대 나이스로 갑자기 바꿔가지고 학교에 왜 이렇게 큰 혼란을 주는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원성이 굉장히 자자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윤석열이 그 수능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내지 마라 이제 기본적인 철학은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뭐 맞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학교 교사 입장에서 학교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도 있고 수학 선생님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다 이제 전문가들이고 다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국어 시험 이렇게 내라, 영어 시험 이렇게 내라, 수학 시험 이렇게 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랑 이제 사실 비유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능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체계를 밟아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이제 그 집단에서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 진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로서 최근 있었던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토요일마다 이 수원 촛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더 자주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현장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이름은 최영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건물주가 됐다면 당연히 부자겠지만 제가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왜 우리 전국 집중집회 때 파주시에 사는 그 남성분인가? 그 건물주 크게 플리카드 다신 분 계시죠? 저는 그분처럼 우리 건물에 윤석열 이 새끼 저 원래 욕 못합니다. 윤석열 이놈, 김건희 이녀 특검을 해서 두 사람 합쳐서 형량이 한 500년쯤 되게 이런 플래카드 내용으로 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건물주가 될 것이고요. 윤석열 이놈에게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 말은 딱 이 말 한마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은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너무 그 지식인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너무 부조리 부정부패가 많은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알매도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 때문에 바로잡지 않아서
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하기 싫은 말이지만 저는 문과예요. 문과지만 요새 약간 생각이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찰나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저에게 오시면 저의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해드릴 거고 아무튼 사람들은 지금 뭐 내년 총선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다간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될 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빨리 하루속히 끌어내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주말 빼앗은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책임져라. 그리고 그 입 다물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 이제 다음 발언이 있는데요. 대학생 발언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 대학생 진보연합 대학생 발언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근에 방통위원장으로 말이 나온 이동관 이분의 아들이 자식이 학폭으로 연루가 돼서 그 기사를 전 최근에 봤습니다. 되게 오래된 사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분 이명박 정부 때 실세여서 그게 음화되고 하나군가요? 학교 내에서도 아예 징계가 열리지 않고 뭐 이동관이 해명하기로는 하회에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내정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본인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서 자기가 입시 전문가랍니다. 제가 봐서는 검사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밤에 문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만의 폭탄주. 아마 주류 전문가는 될 것 같고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청년 농부들 찾아가서 나는 힘들어 양국법을 거부해놓고 다음날 막걸리 농민들과 막걸리 마시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대통령.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뽑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촛불 들러 나오신 수원촛불에 참석하신 촛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 중인 한신대학생 이찬슬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취임을 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무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들 어떠셨나요? 지옥 같아요. 네, 방금 앞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지옥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옥 같고 끔찍했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권이 취임을 하고 정말 끔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놈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인사 참사, 민생 참사, 정말 정권 자체가 참사 정권이 윤석열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이걸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은 저희 오늘 이번 촛불 집회를 다음 주 토요일 수원 촛불 시작할 때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윤석열 정권이 그 중에서도 또 인사찬사를 일으키며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이런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또다시 인사찬사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들 누구 이야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최근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목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동관의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동관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학폭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될 이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빠인 이동관이 힘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에서 이 학폭 은폐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이 무려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이동관은
과거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을 자신이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 발언과 또 스스로와 이 자식의 행적을 보았을 때 정말 이동관 본인이 스스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까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한 이 이동관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언론 장악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취임 이후에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들을 탄압하는 이런 윤석열 정권이 일부러 이런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에 또다시 인사천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윤석열도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당한 지목받은 이런 이동관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 두 사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끔찍한 참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이런 수많은 촛불 시민 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싸워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뜨거운 마음 담아가지고 힘찬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사정권 윤석열 지금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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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목은 참사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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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노래 부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높이 들고 가사 부르면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경제는 폭망에다 외교는 참사 서민은 죽어가도 매일이 술판 표창장 사냥 김건희는 무혐의 검찰 독재 끝장을 내야 해.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가자 다 함께 싸우자 다 함께. 네, 힘차게 구호 한번 해주고 드리겠습니다. 방통정악 중지하고 이동관을 처벌하라.
예, 수원 촛불 행동이 날이 갈수록 이 진행을 좀 더 세련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시스템적으로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엔 더 좋아지겠죠. 예.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내용이 뭐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입시, 수능, 대통령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막 뭐라고 하지? 저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혼돈, 학교 교육 현장도 그렇고.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대치동과 분당의 학원가들은 부흥을 하고 있답니다. 정시가 쉬워지니 수시와 논술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학원가에서는 그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교육 강화한다고 했었는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케이, 다른 데를 더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대통령 한마디에, 무능하고 무식한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밖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4년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치고 토론회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3, 4년 뒤에 미래를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부 장관도 우리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 몰랐다, 제가 이렇게까지 저보다 더 잘 안다. 그럼 교육부 장관 왜 합니까? 그 사람 차라리 윤석열 밑에서 그냥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십시오. 술 먹고 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제 생각에 다른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직접 이제 다음에 영상 하나 보시고 학부모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은 것임을 분명히 해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능은 공교육 교육과 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예, 오늘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영상이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영상? 안 보셨습니까? 핵심은 윤석열은 입시 전문가도 아니다. 그냥 검사에 했던 그런 경험으로 해본, 그러니까 다 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몇 달 만에 간뒀죠. 기억나십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이번에는 고등학생. 제가 이제 중학생이 남았는데 아마 임기 말 언제 끌려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은 못할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 아닙니까? 우리 중2들 건들면은 자신의 정권이 위태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참 고민 속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능 150일 남았는데 또 뭘 바꾼다는 거냐? 지난 12년 동안 준비했던 자신의 이런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 그리고 지금 입시 체계에 맞춰서 나름 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마디를 바뀌게 되니 참 우리 아이들,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할 뿐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발언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불행하게 만드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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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유조은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하면 저는 딱 두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파괴.
평화가 파괴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땠습니까? IMF의 국가부채위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부채가 36위입니다. 지난 윤석열 1년 동안 저희 무역 전 세계 18위였거든요. 지금 몇 위인 것 같습니까? 무역 수지 198위입니다. 무역이 파괴가 됐습니다. 노동자, 건폭이라고 건설 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주 69시간을 노동시킨다고 하고 평화 어떻습니까? 안반대 전쟁 훈련이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민생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장사하시기 편하십니까? 예, 이제는 하다 못해 수능마저도 파괴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그 얘기하기 전에 너무 재밌는 거 다 아시죠? 천공이 우리나라 대학 가는 방법을 다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외국에서 갑자기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킬러 문항이 뭔지 아십니까?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 물어봤습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문제가 되게 어렵답니다. 60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데 그 한 문제를 아이들이 빠르게 풀고 30분 동안 푼다고 합니다. 그걸로 사교육은 먹고 살았던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법, 고등교육법에는 이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4년 전에 알려야 됩니다. 딸한테 나영이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얘기 안 해? 그랬더니 말도 안 되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빠. 지금 고3 수험생과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논술, 그리고 수시? 수시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돈이 26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OECD 국가가 아이들을 1.6명 정도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0.75명을 부부가 10년, 20년 되면 저희 나라 인구 3천만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아이들을 안 낳을까요? 1위가 뭔지 압니까? 집값이 아닙니다. 사교육비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공교육을 잡으려고 했으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록고, 자사고 이거 없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고 등록금이 1,000만 원이랍니다. 600만 원이랍니다. 대학생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수능 150일 앞두고 툭 던져놓고 지는 외국에서 마실이나 다니고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공교육 살려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정권, 이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준비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거 잘하면 저희가 반대합니까? 미친 또라이가 한번 훅 지르는 거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고3 아이들 멘붕 왔을 겁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촛불 드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한마디로 킬러 조항 없앤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 해결하고 공교육이 부활합니까? 윤석열은 그냥 즉흥적으로, 저는 혹시 술 처먹고 얘기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훅훅 지르는 겁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했듯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아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은
바뀔 수가 없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놈의 무역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이제는 하다못해 수능을 통해서 교육을 파괴하는 이 파괴 정권 윤석열 정권 꼭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빠르게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나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괴 정권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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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참 너무 주제가 많아요. 우리가 할 얘기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괴담 그러고 소금이 사재기 한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유, 막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아유, 다행히 작년에 좀 여유 있게 살아서 우리는 괜찮아. 내 손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2배를 줘도 못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처럼 혹시 또 중간에서 또 누가 장난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왜? 다른 방법도 있는데 태평양 앞바다, 동해 앞바다가 일본의 하수 처리장입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말을 안 합니까?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검증만 되면은 벌컥벌컥 마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조선 총독부의 국무총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은 불안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불안한데 왜 용산에 있는 대통령 사람들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괜찮다고 합니까? 전 세계에서 다 반대하는데 왜 윤석열 정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시민 발언을 하려고는 아까 현장 인터뷰도 하고 시민 발언을 하실 분이 있을까요? 예, 너무 주제와 상관없어도 그냥 예, 저기 사교육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마이크 들었는데 6월 5일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드디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로 인해서 일본산 해산물이 수입될까 봐요. 가장 먼저 누구 입에 들어갈까 생각했더니 우리 아들의 입이더라고요. 저 가만 안 둬요. 용산 가서 윤석열 목 딸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 아들이 후쿠시마 군인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오염수 일본산 해산물 수입돼서 가장 먼저 밥상에 올라갈 게 군인 밥상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사 먹으면 뭐해? 멍청하게 들어가 있는 우리 아들들이. 그쵸? 그래서 저번에 포천에서 군인들 전쟁 준비하는 거 반대한다고 대학생들 시위한다고 막 그럴 때 그때도 내가 안절부절해서 우리 아들 총알바지 되면 어떡하나.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못 살잖아요. 내가 살겠어요? 목 따야지. 누가 따요? 내가 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사교육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가장 먼저 어머님들이 끊는 게 예전에는 신문 끊고 우유 끊고 이랬거든요. 사교육은 맨 마지막에 빚더미에 안고 나서 끊는 게 사교육이에요. 멍청한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사교육을 우는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저도 그냥 갑자기 열이 받아서 나왔고요. 우리 후쿠시마 반대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반대 정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수입산 정말 반대해야 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많이 많이 반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군인들이 참 저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IMF 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1인명대에 우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군대에서 먹을 게 옛날에는 진짜 우유밖에 없었는데 저녁마다 나올 그런 우유가 98년대는
우유를 안 주더라고요, 군인들한테. 어쨌든 우리 군인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능수 저지를 꼭 우리 시민들이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다음 주죠. 촛불행동에 저희 서남부 촛불행동 플래시몹 팀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또한 7월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오시고요. 7월 15일 전국집중, 그리고 7월 22일 3차 시국법회 야단 법석이라고 지금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구호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다음 달은 수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광고 일정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예, 다음이요. 예, 이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왜 윤석열 정부는 찬성하는지, 어쨌든 이번 영상을 보시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 어업조합 연합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특별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ALPS処理水について放流は私ども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それには賛成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で改めて決議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특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 어민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각 지역을 돌며 어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 높이 평가했지만 어민의 이해를 얻지 않은 채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 어민들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합니다. 지난주인가요? 고위급 간부가 그런 말을 하던데,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날리면 사건 이후에 참 우리 국민들의 귀를 시험하는 청와대,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에 보면 사실상 국빈 대접, 국빈이면 국빈이지 사실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애잔합니다. 나라 해외 나가서도 그런 대접 받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상 국빈 대접을 받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사실상 국빈 대접은 과연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더위와 장마. 하지만 저희 이겨낼 수 있죠. 저희에게는 피켓과 우비가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서서 하면 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때 눈보라가 쳐서 폭설이 내렸는데 광장을 청소했던 그 시민들, 어떻게든 박근혜 탄핵 촛불을 이어가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도, 타도, 퇴진 촛불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바뀌면서 행진 관련돼서 저희 운영진이나 실무선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행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하려 했었는데 저희가 행진 코스를 낸 게 없다 보니,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차게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해 주십시오. 예, 피켓 높이 들고 독립군의 마음으로 윤석열 퇴진의 그날까지 힘차게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100만 병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3천만의 우리 동포들, 먼지 너와 나보다
싸우러 나가 농민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예, 구원만 치겠습니다. 윤석열이 폐구염수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군사독재도 초탄 정권도 필승하기 정권대와 겪어보았지만 나 살다 나라 민족상 팔아쳐먹는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안전과 백상 말아쳐먹은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첩 새끼야.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구원만 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존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깍두기 일본에 가서 까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놈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에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전 국민 중에 90%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전 국민들을 깡패로 본다.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집도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총파투쟁 불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전 국민의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이놈의 심판도 끝났다. 예. 이 새끼가 누구죠? 저는 모르겠더라고. 이 새끼가 저 새끼인지. 어쨌든 어제 이 새끼 이 노래가 참 잘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할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냥 가기에는 아쉽고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장악 중지하고 이동관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윤석열이 해고염수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온 국민이 노동자다. 노동탄압 중지하고 윤석열을 퇴진하라. 야당 탄압 민생 파괴 윤석열을 몰아내자. 방사능 오염수 투기 범죄 비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예, 마지막에 힘차게 일본까지 들릴 수 있도록 목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해양수 투기를 중지하라!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단체 사진 찍으면서 이 오늘 행동을